자, 넓이로 가볼 건데, 자, 요 사각형 넓이를요, 한꺼번에 구하지 말고, 요 삼각형 따로, 요 삼각형 따로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야. 자, 밑에 있는 삼각형은요, 자, 가로의 길이, 뭐, 가로의 길이를 이렇게 b 빼기 a라고 할까요? 세로의 길이도 b 빼기 a니까, 자, 두 개를 곱한 거에 제곱 나누기겠네요. 더하기, 자, 위에 있는 삼각형, 자, 세로의 길이, 여기 보시면 뭐 2b제곱 마이너스 2a제곱, 가로의 길이 b 빼기 a니까 뭐 굳이 말하자면 요렇게 일단은 구할 수 있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왔습니다. 그 다음 저희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뭔가 좀 아쉬운 게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아하, 이게 있었네요. 자, 요 지금 a라는 점 보시면요, 요 지수함수의 y절편이지. 그리고 저희가 y절편은요, x 값이 0일 때의 y 값이거든. 이 문제는 사실상 a를 구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그 a 값 나왔네요. 자, a 값 나오는 순간 b 값도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대입하면 끝나겠네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 그래프를 가지고 노는 거야. 제가 마침 전 타임에 예비 중2 학생들 요 그래프를 또 보고 왔는데, 그래프를 가만 보면 뭔가 할 게 있을 거란 말이지. 그걸 최대한 해야 돼, 최대한.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는 뭐다? 저기 있는 지수함수랑 가운데 있는 요 함수랑 이렇게 뭔가 만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니까 거기서 식을 좀 뽑아 오셔야 됩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검정 색깔의 요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 포인트가. 자, 동우가 이해했어요? 자, 한번 계산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자, 얘나 자, 264번 가볼게요. 자, 264번 문제. 이것도 방금 했던 거랑 비스무리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한번 방금 제가 설명한 거랑 비슷하게 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이렇게 뭐 사실상 여기까지는 그림에 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조건 한 개 나와 있네요. 자, 이 조건 이용해서 A 구해봐라.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한번 제가 그러면 여기다가 또 문자를 좀 빌려 써볼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y 값이 나와 있네. 여기 지금 y 값이 나와 있어요. y 값이. 즉 그 말은 뭐야? 사실 저희한테 지금 높이를 알려준 거예요. 요 y가 높이로 쓰이거든요. 그치? 즉 밑변을 알아와야 되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할까요? 자, 여기 있는 p라는 점의 x 값을 a는 쓰고 있으니까 b라고 쓰겠습니다. q라는 점의 x 값을 c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한번 넓이를 구해볼까요? 자, 가로의 길이가, 자, 넓이가 나와 있는데 가로의 길이가 c 빼기 b, 그리고 높이가 a 나누기 2. 자,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사실상 이런 식 하나가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거예요. 저희한테. 자, 이제 뭔가를 더 해야 돼. 뭔가를 더 해야 돼. 자, 숨어있는 식들을 꺼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첫 번째는요. 요 P라는 점에 주목해 보시면 결과적으로 요 B랑 A가 결국 이 P라는 점의 좌표거든요. B, A. 근데 우리가 좌표는 보통 위에 있는 점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야 돼. 여기서 C가 나옵니다. 저기다가 B, A를 대입해 보시면 이런 식의 C가 나옵니다. 근데 이 식은 약간 불편해 보이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쓰고 싶네요. 조금 더 간단하게. 그리고 두 번째 식은요, 마찬가지로 요 점도 C, A이기 때문에 요 점에다가도 대입해 보시면 C, A, 즉 뭐가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C, A.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양쪽에다가 10 곱하신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같은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뭔가 좀 더 할 게 있나를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조금 놀아볼까요? 여기서.
자, A가 지금 요거라고 했고 요런 식이 나왔잖아요. 여기 왜 여기 있냐? 자, A가 여기부터 하겠죠. 이렇게. 자, 이제 여기서 자, 모양 만들기 해볼게요. 요식 양쪽에다가 10 곱해 보시면요. 10A는 10의 3분의 B제곱 플러스 1 나오잖아요. 근데 얘랑 얘랑 같다고 했으니까 얘랑 얘랑 같아야겠네요. 여기서 지수끼리 같다라고 두시면요. 시간계 나오죠. 양쪽에 3 곱해 보시면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B를 이항해 보시면 저희한테 C 빼기 B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요 자리가 C 빼기 B 자리였거든요. 즉 놀다 보니까 풀리는 문제예요. 정리해 보세요. 뭔가 되게 잘 놀죠. 저는. 자, 한번 필기를 간단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얘나이 이해했어요? 자, 태은아, 채점을 지금 할 수가 있니? 내가 채점 너 안 올려줬는데? 채점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벌써 다 풀었다고 10분 만에? 태은아, 말이 돼요? 자, 다 풀고 해. 캠 키세요. 장난치지 말고. 자, 이어서 한번 준영이 질문 볼게요. 자, 263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뭔가 제가 문자를 좀 빌려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자, 일단은 요게 둘러싸인 부분 넓이인데, 아하, 이 문제는 여러분들 하나 좀 따로 그냥 기억을 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유형이 때마다 나온 적이 있어요. 때마다. 자, 요게 여러분들 어떤 유형이냐면, 자, 이 문제 여러분들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너네가 직접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넓이를 직접 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뭐 삼각형, 사각형. 너네가 어떤 구할 만한 어떤 기본 도형이 나와야 돼. 그치?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곡선이 들어간 이런 모양이잖아. 이거 어떻게 구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부터 중학생 때도 가끔 나오고요. 고1 때도 가끔 나오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야. 어떤 특징이 있다? 자, 실제로 못 구하는 문제는요. 이렇게 필기해 볼까요? 떼서 붙이기 문제. 떼서 붙이기 문제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근데 이 문제는요. 한 가지 기본 조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어진 두 함수가 서로 평행 이동 관계일 때만 가능해요. 즉 모양 같은 게 안 바뀌고 살짝 위치만 달라졌을 때는 이 문제가 가능한데 주어진 식을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이 보기엔 달라 보일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얘네들이 관계가 하나 있어요. 어떤 관계? 이 함수를 어떻게?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오른쪽으로 한 칸만큼. 이렇게. 자, 요런 문제는요. 보통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가만 보시면 어딘가 좀 떼가지고 붙일 만한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문제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를 여기를요 딱 떼서 여기다가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즉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요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근데 이게 왜 가능해요? 이게 이제 평행이동 관계라 요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떼서 붙이는 게. 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게 어쩌면 초록 색깔이 그대로 움직인 게 여기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y값 나와 있으니까 세로의 길이 저희 알 수 있고요. x값은 여러분들이 요 식 둘 중에 한 개에서 놀면 되겠네요. 자, 저는요 여기 있는 x값 구해볼 건데 이걸 네모라고 두면요 얘가 네모 콤마 1이야. 여기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돼야겠죠. 그래서 네모 값이 얼마다? 1입니다. 자, 네모가 1이란 말은요 가로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정답은 1이겠죠. 정리해보세요.
자, 아까 전에 너가 숙제 안 했다고 해서 너를 내가 뺐어요. 지금 너 다 풀었니? 근데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자, 또 질문하세요. 한 개씩 하려고? 좋다. 그럼 오픈해 줄 테니까 거기다가 해. 자, 지금 다시 했으니까 이제 한번 들어가면 있을 거야. 알겠지? 자, 유형칙 269번이요.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좀 빨리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사실은 그 방법을 이용하면요, 이런 문제 굉장히 쉽게 풀려요. 특히 이 문제는 좀 A, B가 위치가 조금 애매한 바람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석풀이로 아마 여러분 가지고 계신 답안지에는 이걸 이제 꼼수로 안 풀고 이제 정석풀이로 했을 건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좀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런 어떤 식으로 푸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때 무슨 말씀드렸냐면 이 문제를 제가 아무리 대충 하라고 해도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 문제도 안 풀립니다. 한번 제가 좀 넣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면요 이것조차 쉽지가 않다는 거야. 물론 뭐 어렵지도 않네요. 다시 보니까. 근데 결국 이제 이것조차도 그닥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실 이 정도는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사실은 대충 정해준 건데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는 있겠네요. 뭐 이거잖아요, 이거. 어렵지 않은데? 이거잖아요, 이거. 쉽네요, 이것도.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이제 물론 비교는 되겠네. 근데 이제 요거 말고 자, 좀 더 좋은 선택지가 있다는 거야. 자, 그게 뭐냐면 자, B를 만약에 4라고 두면요. 느낌 와? 이게 훨씬 더 예쁜 선택지예요. 이유는 4도 2로 표현할 수 있고 2분의 1도 2로 표현할 수 있잖아. 이런 선택지가 있으면 고르는 게 더 좋다는 거야. 이제 한번 너가 넣어서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만 드릴게요. 얘는 사실 원래풀이로 설명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원래풀이는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되게 깔끔하게 이제 보이는 건데 생각보다 깔끔하지가 않아. 근데 이런 문제가 꽤나 유명한 문제인데 자, 앞장에 268번 마찬가지야. 그냥 이거를 만족하는 좀 만만한 수를 넣어 드리라는 거예요. 만만한 수를. 왜? 어차피 저거를 만족하기만 하면 A, B가 뭐든 간에 상관없다는 문제거든요. 상관이 있으면 이렇게 안 나오겠죠. 그치? 이렇게 해서 푸는 걸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다음번에는 한 번 더 좀 진지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지? 또, 자, 또 한번 질문해보세요. 자, 36쪽에 258번. 사실상 이 문제 제가 다 풀어주는 것 같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너네 혼자 할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절대로 제 필기를 그냥 너네가 베끼면요. 이건 결코 너네 게 안 돼. 근데 이미 맞춘 친구는 제가 하는 말에 포인트를 이해한 거예요. 저 모든 문제를 다 비슷하게 지금 풀고 있거든요. 계속. 꼭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자, 258번입니다. 자, 이 문제를 읽어보시면요. 자, 결과적으로 어디까지는? 여기까지는 놀랍게도 그림에 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림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요 함수랑 요 함수랑 만나는데 PQ가 이렇게 위에 있는데 여기가 중점이래요. 그렇구나. 그리고 문제에서 마지막에 묻는 게 뭐다?
P의 X값 구해라. 근데 저는요, 저렇게 안 물어봤어도 아까처럼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두고 갔을 겁니다. 즉, 이번 문제는 쉽게 말하면 B값 구하는 문제예요. 알겠지? 자, 이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놀아볼 게 몇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좌표를 구할 수 있겠네. X값이 A면 Y값은 2A제곱. 다시 X값이 B면 Y값은 4B제곱. 얘는 같은 말이 2의 2B제곱이죠. 그리고 문제에서 자, 우리가 아직 안 쓴 조건 중점이라고 했잖아. 요 점이 요거 두 개의 중점이래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1 때 중점 구하는 공식을 배웠고, 중점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약간 평균 구하듯이 구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요. 자, 요 자리는 뭐가 나온다? 2분의 B. 요 자리는 뭐가 나온다? 2의 2B제곱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얘랑 얘랑 같고, 자, 시가나. 그리고 얘랑 얘랑 같으면 되겠네요. 식 두 개. 자, 한번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위의 친구는 2A는 B라고 간단히 되고요. 밑에 친구는 이렇게 되니까 연립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풀어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연립하면 되겠죠. 중점 구하는 거 까먹었어요. 외우세요. 이제 고1 내용은 나와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또 질문해 보세요. 제가 하는 걸 보면 똑같잖아요. 항상 저를 저렇게 A, B라 둬요. 여기 풀 때는요. 그리고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한 다음에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뭐 중점이라던가 그런 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다음 주에 저희가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는 일단은 확정 안 났고요. 이제 내일 나라에서 발표가 난다고 하니까 내일 한번 확정이 되면 문자가 갈 겁니다. 지금 분위기는 일단 이제 확진자가 많이 줄어가지고 학원에서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확정된 말씀드릴게요. 자, 또 질문해 보세요. 자, 또 질문 없나요? 지금 대부분 활용만 질문이 많았네요. 요거 뭐 활용 그럼 내가 설명 다 한 건가? 설명 다 했네요. 272번. 자, 이 문제는 자, 최대값, 최소값 주겠다고 했는데 자, 다시 말하지만 원래 최대값, 최소값은 무슨 문제다? 그래프 관련 문제라는 거예요. 선생님, A가 뭔지 모르는데요. 요거 알잖아요. 이게 증가하는 모양이니까 대략적인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어떤 모양이다? 모르긴 몰라도 기본형 요런 모양 아닐까요? 근데 이번 문제는 뭐가 있다? 가위가 있잖아. x가 마이너스 1부터 x가 2까지 여기만 보겠다는 거니까 보이시나요? 최대값, 최소값의 출처가 보이네요. 자, 이번 문제는 최대값 나와 있는데요. 최대값이 언제 나와요? x가 2일 때야. 즉 x에다가 2 넣어보시면 요게 요거잖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a값 구할 수 있겠네요. 자, a 완성되면 최소값도 구할 수 있겠죠. 풀어보세요. 다 귀찮다. 양 끝점에 있다는 거야. 양 끝점에. 지수함수는 그래프의 특성상 무조건 양 끝점에 있습니다. 알겠지? 또. 자, 오늘 이 최대값 관련 내용 하나 더 할 거예요. 한 3개 정도. 더하고 오늘은 지수 방정식, 부등식까지 최대한 끝낼 건데 생각보다 이미 여러분들이 지수 방정식은요 중간중간에 풀고 있었고요.
이제 지수 부등식도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해만 하시면 되겠죠. 자, 질문하세요. 질문 없나요? 그럼 깔끔하게 8시 시작할게요. 한번 틀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올려준 거 보니까 이제 수업 전에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그 오답 확인은 안 돼 있더라고. 근데 꼭 여러분들이 어쩌면 새로운 문제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틀린 문제를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건의하고 싶은 거는 한 번 풀고 땡 하지 말고 일정할 텀을 두고 한 번 더 풀어보세요. 가끔 어떤 문제는 또 안 풀리는 문제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있어요. 어떤 문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풀어봐가지고 내 걸로 완벽히 만들어야 돼. 그리고 누가 물어봤을 때 깔끔하게 설명도 가능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3분 뒤 시작할게요. 잠깐 하시고 더 올게요. 자, 1분 시작할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계신지 한 번 더 출석 체크 좀 할게요. 자, 지금 자리에 있는 친구는 확인 좀 해주세요.